한 달 간병비 거의 월 400만원 시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무서운 비용이 병원비인데 병원비는 생각보다 국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근데 간병비는 지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자녀분들은 얼마 보십니까? 내가 혹시나 치매에 걸리거나 이러면 자녀들이 간병비도 대주고 간병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자식도 믿지 마세요. 만약 자녀분이 월에 400만원 버는데 딸린 식구가 와이프랑 자녀가 둘이에요. 그러면 그 돈 400만원 온전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간병비 보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간병비의 400만원을 내 재산으로 쓸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돼요. 자식이 많다고 답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진짜 잘 사는 거 아니면 자기 가족 부양하기 힘든 시대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간병은 보험이 왜 필수적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의 엄청난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초고령 사회입니다. 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어요. 정말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더 무서운 소리를 해요. 한 10년만 지나시면 30%, 그리고 또 15년 정도 더 지나면 2050년 정도가 되면은 40%가 65세 이상이다. 말 그대로 국가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질 건데 그 간병을 해줄 사람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간병을 해주기도 어렵고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아프면 어땠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자식 중에 착한 누군가가 내가 좀 희생할게 하면서 간병하러 병원에 가고 시간이 지나면 교대하고 며칠씩 병원에서 자고 간병하는 일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상황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죄다 나이 드신 어른들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세대 맞벌이 안 하면 못 살아요. 애들한테 뭐 해줄 수도 없어요. 배우자도 없는 분들은 누구한테 간병을 바라실 겁니까? 가족이 간병해주고 싶어도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은 저기 경남, 자녀는 서울 경기에 살아요. 그럼 간병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짐 싸서 온다 해도 말리는 게 부모님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서 자녀가 일을 그만두면 부모님 노후뿐만 아니라 자녀도 인생이 그냥 끝나요.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결혼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사실 포기한 지 10년째예요. 와,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죠.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고 빨리 죽어야 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간병은 이제 진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간병인 보험의 혜택을 받자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유형이 있어요. 지원, 말 그대로 간병인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병인을 알아보고 할 것도 없이 보험회사에 간병인 신청하면 전문 간병인을 보내주니까 좀 편하죠. 추가 비용 같은 것도 안 들어가서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간병비를 지급해줘요. 말 그대로 간병인 사용 일당을 받는 거죠. 내가 일반 병원 간병비를 15만원 가입했으면 간병인 쓰면서 하루에 15만원씩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보장이 대표적인데 실제 상품마다 명칭이나 보장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가입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챙겨야 하는 건 뭐냐면 지급 조건, 보장 일수, 갱신 여부, 요양병원에서도 보장을 해주는지,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병인 보험 장점이 뭐예요?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몇 년씩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달에 400만원 정도인데 2, 3개월, 2, 3년 돼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게 처음 한두 달은 어떻게 커버가 돼요? 부모님이 아프다는데 자식들이 못 낼 리가 없죠. 근데 이게 2년, 3년 가면 몇 억입니다. 여러분들, 이 돈 자녀분들에게 없어요. 그리고 바라면 안 돼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살아야죠. 근데 그 와중에 퇴직금 깨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심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 부담을 간병인 보험이 완화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병인 보험은 단순히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병원에 매일 붙어있지 않아도 되는
본인의 삶을 그대로 잘 이어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보험회사도 치매와 간병을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나에게 유리한 게 있으면 혜택을 활용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인식보다는 보험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가져가겠지만 나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보험 얘기하면 막 손살에 치고 돈 없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도 파악하시면서 꼭 필요한 건 준비하자는 겁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간병은 가족의 시간과 체력을 정말 크게 소모시킵니다. 이런 부분들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겪기 전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병인 보험 장점만 있겠습니까? 저도 설계사지만 무조건 좋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피해갈 수 있는 단점이에요. 첫 번째 단점은 갱신형 보험이에요. 말 그대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험료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싸니까 막 끌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눈에 띄게 올라갈 수 있겠죠. 크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장 필요할 때 보험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10년 뒤, 20년 뒤, 80세 때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돼요. 막상 간병인 필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70대랑 80대란 말이에요. 이때 보험료가 가장 크게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장일수 제한이에요. 간병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진짜로 와병생활 2, 3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은 무작정 이걸 무제한으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입원 1일당 보장, 그리고 연간 며칠 한도인지 총 며칠 한도인지 이런 것들 알아봐야 돼요. 정말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요즘은 기본 1일부터 180일은 보장하고 181일부터 360일까지 가능해요. 말 그대로 간병비에 빈틈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요양병원하고 일반 병원의 보장이 다를 수 있어요. 병원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병원이건 요양병원이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등 이용의 가입 금액이 달라요. 이건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반 병원이 15만원, 요양병원이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7만원이에요. 이 이하로 가입하는 건 좋은 조건은 아니니 꼭 챙겨보시고요. 네 번째는 보험급 지급이 진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병비 지급형 같은 경우는 실제 간병인을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 간병인 계약, 사업자 여부, 가족 간병 인정 여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간병인 업체도 많이 생겼고 연락하면 잘 도와줍니다. 간병인 등록부터 필요 서류 등 안내를 정말 잘해줘요. 그러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간병 다 하고 보험금 청구한다고 연락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날짜가 잡히거나 급하게 입원했어도 무조건 그때부터 간병인 청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 몰라서 간병인 보험 청구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 너무 답답해요. 진짜 모르겠으면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간병보험에 대해서 제가 장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더 엄격하게 관리될 거예요. 왜냐? 지금보다 청구가 훨씬 많아질 거니까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해서도 말 그대로 보험약관 개선해가지고 실제 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병하면 무조건 돈 나온다. 이거랑은 달라요. 약관상 요건하고 실제 사용 증빙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가입하실 때 고지사항 꼭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건강이 나빠진 뒤에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돼요. 갑자기 아파서 간병비로 쓰고 충격받으신 분들, 그때 부랴부랴 가입하겠다고 연락 오시는데 당연히 가입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보험에 있는데도 간병비 보장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 간병비 보장이 있는지, 요양병원 보장은 되는지, 보장일수는 며칠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모르겠다면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직통으로 상담할 수 있는 번호가 있고요.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상담을 할 수 있게 링크도 남겨놨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